네, 이슈앤피플 목요일 순서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죠? 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인용했는데요. 네. 최대행이 국회가 뽑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데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헌재가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청구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헌재의 선고가 나오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즉시 마 후보자를 최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남은 건 최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되는데요. 예, 일단 기재부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전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그리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네. 법적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도 반영이 되어서 결정을 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조금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냐 하는 전망들인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 직무로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좀 보류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이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심리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이 재개돼야 그렇죠. 하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를 해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선고 일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게 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을 감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또 인사 담당자들은 위법하고 편법적인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이후에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적었는데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오늘이 선고 기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원은 어제 헌재에 이러한 보고서를 먼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청구에 대해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는데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은 행정부 내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기구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뭐 878건의 규정 위반 등등등에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조금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문턱 하나를 넘었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로 규정을 했고요.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요구를 고려해서 위원 중에 과반을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규모를 정하도록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특례 조항을 달았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네. 대학 총장이 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의대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네. 이번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강선우 소위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가능한 선까지 모두 수용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부칙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일단 시간은 벌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정말 좀 그 타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볼게요. 최근에 모임 통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요? 네, 모임 그렇습니다. 통장? 모임 통장 혹시 두 분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뭘 옛날에 말하는 있었- 걸까요? 우리 아니 무슨 어디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개모임 사적 뭐 이런 모임, 것들 개모임, 뭐 있잖아요. 친목 모임. 사적 모임. 사적 모임. 아, 예. 전 몇 개 있었는데 이제는 안 써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막 하니까. 이게 과거의 모임 통장과 지금의 모임 통장이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과거의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주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이 모임의 장이라고 장. 할까요? 네. 예.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로 돈을 이제 모으는 그렇죠.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저도 이제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모임 통장을 지금 함께 그러세요? 가입해서 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2018년 말에 카카오뱅크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인 상품입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모임 통장 잔액만 8조를 넘겼다고 하고요. 맞네요. 무려 1,130만 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출시 초기에는 2030 비중이 70%로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보자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누가 회비를 냈는지 그리고 돈이 혹시나 빠져나갔다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나타나고 또 편리하게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4050 신규 고객이 아하.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객층만 변한 건 아닌데요. 모임 통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 위주로 내놓던 상품이었는데 8조를 넘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시중은행들도 여기 뛰어들어요. 모임 통장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금 조달 용이하고 아하. 여기서 또 들어온 회원들이 뭐 예적금 같은 거 예. 만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신규 고객 유치 효과까지 함께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이른바 개모임 어장이 형성되네. 예, 어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뉴스 보면 항상 이렇게 모임 통장을 네. 가지고 예. 도망가는 맞아요. 자취를 튀어. 그거 있잖아요, 감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정말 옛날에 그거 눈물바람 많았어요. 많았죠. 그럼요. 이게 사회 내가 문제가 어떻게 많이 분 됐죠. 돈인데 네. 개주가 그럼요. 튀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모임 통장을 이용하면 그런 게 좀 어렵기 없죠. 때문에 다 공동 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의문이 사실 통장에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뭘 하면은 은행은 그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임 통장에 들어간 돈은 늘고 이렇게
들고 나는 게 잦고 예. 하다 보니까 뭐 운영하고 해서 이율 높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율이 막 많이 높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오간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회비 개념으로 아. 한 그러니까 달마다 있잖아요. 꼬박꼬박 쌓잖아요. 아, 회비계. 적립 정산하는 예. 그것도 모임 통장이죠. 저는 그렇지. 지금 무슨 친구 모임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많죠. 그런 회비 그래서 모임. 모임이 보통 뭐 제가 가입한 그 모임도 뭐 몇백만 원, 수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씩 또 가입이 돼 있기 잔고가 때문에 있으니까 네. 잔고가. 그런 것도 은행권에서는 또 운용하기 좋죠. 또 그걸 내줘야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웅다운 퀴즈가 남아있네요. 예, 전 연령대에서 모임 통장이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모임 통장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모임. 네. 제가 또 저도 말하고 우리 앵커님들도 말했던 네, 이 그렇죠. 모임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화 중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세 글자입니다. 네. 근데 모임이 들어가는 바람에 한 글자만 맞히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너무 예. 쉽다. 그렇죠. 네. 자, 영양 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네. 하루 종일 힌트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의 쓰고 에너지가 막 계신. 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원래는 우리나라 민간의 전통 협동 모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이 의미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사금융의 의미로도 더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됐죠. 네. 이 모임이 이제 받는 돈을 땡돈이라고 하고 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땡주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땡은 이제 제가 이제 정답이라서. 말씀할 예.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땡주가 튀어하는 순간 이제 사회 문제에서 뉴스 정말 많이 났었어요. 아, 진짜. 제가 많이 언론에 있을 많았어요. 때도 이런 기사 많이 맞아요. 봤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자, 지금 한 글자로 답을 보내주고 네. 계신 자. 분이 생기셨는데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일단 그 현웅 씨 달걀을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기어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에서 예.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일단 튀고 본다. 그렇죠. 주생랑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36개. 아, 36개. 그렇죠. 내가 묻고 내가 답.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정답은 세 글자인데 한 글자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맞기만 하시다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무료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나갈 동안에 샵 0945 활용해 주세요. 자, 이현웅 아나운서 먼저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